지금부터는 정말 치를 떨게 하는 윤석열의 외환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 외환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도가 엄청 많이 쏟아지잖아요. 네. 그거 언론 보도 보면 요 밑에 보면은 그 자료 전부 다 부승찬이야. 아 진짜요? 다 부승찬이야. 오 몰랐어요. 부승찬이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전문 분야에서 제대로 좀 파고 있습니다. 오. 자신 있는 분입니다. 자신 있어. 선 넘는 분입니다. 부승찬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아 오랜만이에요. 네, 나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그 섭외가 어려워요? 뭘 소배가 어려요. 부를 때마다 나오는구만. 맞네. 선 넘는 발언이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네.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은 진짜 용서가 안 되는 핵심입니다. 이게 현직 장교의 녹취를 특검팀이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이 확보한 녹취로 언론 보도된 거 몇 네. 가지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현직 장교의 제보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VIP랑 장관이 북한의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고, 요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반발하자 윤석열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아, 미친 거지.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북한에 노출시켰다. 미친 거라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VIP랑 장관이 그 북한의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고, 뭐야 이거? 아까 했잖아 그거는. 여기, 무인기가 북한에. 다음. 예, 올려주세요 그냥. 저 읽으세요. 아, 예.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에 이승호 합참 작전 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고 드론 작전 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에 떨며 합참 작전 본부장 측에 여러 경로로 전화한 것으로 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계속 내가 의심했잖아. 합참이 모를 리 없다. 합참은 그러나 아예 그냥 손살을 쳤거든. 아우 나는 개엄하고 아무 관련 없다고 합참 의장이. 네. 근데 합참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합참에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그 시기에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합참 작전 본부장 그리고 합참 의장하고 면담을 또 했어요. 면담. 그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10월 31일이 이승호 합참 본부장이랑 면담, 11월 11일 김명수 합참의장이랑 김용대가 면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그 시기마다 비슷하네. 왜 오. 이렇게 또 면담을 했을까요? 자, 저희가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부승찬 의원님. 뭐요? 네, 그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번에 구속영장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니까 예. 우리 의원님이 정말 이거는 제대로 관심 갖고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시작은 저희 의원실에서 시작은 지난해 10월부터. 그러니까 무인기 국정감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지금 ADD에서 연구개발발 사업으로 이 무인기를 획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왜 드론사로 가고 이 과정을 추적했던 거죠. 이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 사업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ADD가 발주를 하거든요. 이 사업을 발주하는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업체랑 하면 되는데 입찰 공고를 해서 카이를 끼워 넣습니다. 중간에. 카이를 끼워 넣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여기를 끼워 넣고 이 카이가 관리비를 10인가 15%를 받고 성우 엔지니어링을 연결시킵니다. 민간 업체를. 예. 거기에 아직까지는 팩트 체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이종호가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요? 도이치모터스의 그 이종호? 예. 그래서 아니 이거를 아직까지는 제보 차원인데 이제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좀 거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업 방식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그래서 ADD가 드론 100대를 구매를 합니다. 성우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네. 카이를 거쳐서. 그럼 왜 카이를 거쳤을까? 그다음에 왜 관리비를 줬을까? 이 관리비는 대체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이 86대를 ADD에서 획득을 했잖아요. 이거를 또 드론사로 줍니다.
관리이관이라고 그러죠.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는데 이 무인기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방위 사업법상 그리고 국방 발전 업무, 전력 발전 업무 훈령상 군사작전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력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야전 시험 운영도 해야 되고 이게 전투용으로 적합한지 교육훈련용으로 적합한지 혹시 이거를 사용했을 때 군사상의 이익을 해치는 사례는 없는지 그래서 군사작전으로 쓸 수 없는 무기체계로 분류됩니다. 네. 그래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건 비밀작전으로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 체계를 평양에 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제 법을 위반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절차를 위반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합참은 모르게 해라. 국방부는 모르게 해라. 이게 부의 지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드론 작전 사령관 대대장으로 예하 대대에 하달된 거란 말이에요. 하달된 건데 결국 중간에 합참은 알았죠. 보고는 했지만 관여를 안 했어요. 즉 합참이 알았다면 이 무기 체계를 쓸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에 투입했기 때문에 합참은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를. 그렇죠.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위반한 거예요. 하나는 법, 하나는 작전 지휘 절차. 합참의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합참이 이걸 제대로 통제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은 만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겠습니다 했을 때 이건 우린 전력화 평가를 거친 무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정답인 거죠. 네. 그걸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 무인기는 뭐냐? 이 북풍. 외환 유치. 예. 외환 유치는 저는 잘 확신이 안 가요. 왜냐하면 통모 여부를 몰라서. 예, 왜냐하면 북한을 수사해야 되고 그렇지. 북한이 외국이냐, 맞아. 통모했냐. 예.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로 갑니다. 그럼.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비, 음모, 선전선동 형법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일반 이적죄도 무기입니다. 아유, 3년 이상에. 고맙습니다. 물론 이게 외환 유치죄는 사형이죠. 사형이나 무기인데 거기 좀 일반 아쉬워. 이적죄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롭게 한 거기 때문에 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반 이적죄의 적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군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입니다. 군형법은 군인들을 적용 대상이 군인인데 그렇죠.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을 지휘관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라는 유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 전투 개시죄는 뭐냐면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면 전투의 개시, 전쟁의 개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전 협정에 명확히 6조인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무기 체계를 그 DMZ를 향해서 보낼 수 없는 거, 북한 지역으로 보내는 게 다 정전 협정 위반입니다. 네. 만일 보냈을 때는 전쟁 개시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2022년 12월 26일 날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냈잖아요. 5대를. 그래서 하나는 용산까지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유엔사 정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산으로 무인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지시로 야 우리도 보내 해서 보냈거든요. 그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23년 1월에. 그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군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도 법의 해석상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네, 그래서 드론 작전 사령관은 사형이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쟁을 개시한 거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군형법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다음에 김용현이 네. 지휘관은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앞에. 네. 그 지휘관의 해석에 법 해석에 있어서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군 통수권자예요. 헌법상. 네. 그리고 작전권과 군정권, 군령권과 군정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잖아. 통수권자. 그러면 지휘관으로 들어간다면 윤석열도 불법 전투 개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불법 전투 개시죄입니다. 개시죄. 네. 근데 왜 자꾸 그 최고 그 군 통수권자인데 네.
지휘권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서 그 얘기를 왜 해요? 딴 데 가서 그 얘기 빼요. 지저분하게. 아니 군형법상의 예. 1조에 예.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그런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 합참에 보고를 냈잖아요. 근데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뭐냐면 합참에 보고한 거는 평양에 무인기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게 혹시 북한 무인기로 오인날 수 있잖아요. 우리 건데. 네, 우리 건데. 그래서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원래 신분범이라고 해가지고 군인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이제 군형법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뭐 공무 직권남용 뭐 이런 거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죄거든요. 근데 민간인도 네. 맞아요. 다 공범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만약 그래요? 그 군인들이 그 지휘관이 그 드론 사령관 뭐 이런 양반들이 군형법상 그 불법 전투 개시죄. 개시죄 군형법은 저도 잘 안 달아봐서 불법 전투 개시죄. 네. 공범이에요. 지휘관으로 보든 안 보든 공범이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공범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김용대가 직접 했다. 난 모른다. 이렇게 갈 거고. 드론 김용대는 사령관. 야, 뭔 소리냐. 청에서 전화 받았다. 어. 용산에서. 받았다. 이런 김용대가 뭘 혼자 했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구속영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윤석열이 나는 뭐 그 박수 치고 지시한 적 기뻐했다. 없다.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박수를 쳤냐고 그러는데 네. 보고도 없이 이런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아유, 없죠.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단독 행동을 했다. 또 단독행동은 사형이죠. 또 넘기는 또 그 얘기는 자주 해주셔야 돼. 그래야 김용대가 명확하게 그렇지. 진술하죠. 아니 예. 상당히 제보자가 많아지고 있고 많아요? 예, 엄청 많아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그 특검이 확보한 녹취 이게 요새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녹취는 뭐 어떻게 돼서 이게 녹취가 된 거예요? 뭐 특검에서도 확인했던 것 같고요. 직접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게 녹취가 된 거야 이게? 저희 방도 녹취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녹취록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런 녹취를 했을 거 아닙니까? 녹음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메모랑 뭐 녹취랑 다 넘어간 거죠. 근데 뭐 누군가가 자동으로 뭐 녹음이 되는 게 있었나?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그 외적으로도 뭐 이게 보면 저는 합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 평양 무인기 보내고 나서 11월 18일 날 그러니까 이제 표창 추천을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 네. 5. 그다음에 합참의장 10. 합참 작전본부장 10. 이게요. 어느 군부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표창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직후 예. 드론사가 예.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던 군인들을 제발 이 사람들 좀 표창 좀 해달라고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문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문건이 있거든요. 5명, 10명, 10명에서 요렇게 얘네들 무인기 침투에 관련했던 군인들인데 포상해달라고 추천을 해요. 네. 나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소름 돋는 게 아니라 이 소름 돋는 건 뭐냐 문제는 계엄 이후 계엄 이후에 실제로 표창이 됩니다. 수요일에 계엄 이후에 어떻게 12월에 돼요? 됩니다. 예, 응? 중순부터 해서 다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입막음이에요 뭐예요? 아니 이거는 다 이제 찍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10월 달부터 이제 무인기 보낸 직후에 바로 이 요원들에 대한 공적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래도 내란이 추천을 11월 18일에 됐고 그 다음에 12월에 이 상이 내려온 거죠. 아니 근데 저 의원님 왜 이렇게 관대해 주셨어? 아니 관대해진 게 아니 아니. 내란 정국인데 이게 다 찍어놨더라도 불태워 없애야죠. 이거를 표창합니까? 그때는 이제 뭐 계엄이다 뭐다 막 할 때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불안했을 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죠. 난 그게 너무 괘씸해요. 그러니까 그게 구석구석에 작은 윤석열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그게 있는 겁니다. 괘씸해. 아직도 그죠. 이거 표창 받은 것도 비밀로 했다는데 군에서 그런 식으로 비밀로 표창하고 아니 그런 거- 그렇진 않죠. 이 표창에 대해서만 비공개 처리됐어요. 그래요? 이것만 아니 표창이라고 하는 게 아니 자랑해야잖아요. 자랑해야죠. 네, 그리고 근데 표창을 널리 알리라고 하는 건데. 어느 부대나 장관 표창 여기는 1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인데 장관 표창을 5명씩이나 준다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아, 그냥 한
인정받기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네? 의원님은? 여기 표창 받은 사람이 전부 평양 무인기에 개입했던 거고요. 네. 11월에 무인기를 또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박수 치면 좋아해서 한번 보내라고 그래서 네. 김용대 사령관이 그동안에 세 차례 보낸 건 3일, 9일, 10일, 10월 3일, 9일, 10일 날 보낸 거는 참모 조직이 주관해서 기획하고 해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11월 13일에 보낸 거는 극소수 인원들만 보낸 거예요, 다시. 막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아. 대통령이랑 김용현은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화를 시킨 거예요. 아, 좀 불안했구나. 소련까지는 제외. 어. 그 이상에 대해서만 기획해라. 그래서 어. 중령 이상, 대대장 이상 작전 참모들만 기획해서 보냈는데 네. 그때는 공적 심사가 다 올라간 상태라 표창에 대한 네. 이 11월에 임무를 한 사람들은 못 받았죠. 다행입니까? 아이씨. 그런 야. 제보도 있는 거죠. 심각해 이거. 네. 이건 뭐 특검이 이거 다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전부 밝혀야 되고요. 이게 그냥 드론사만 보면 안 돼요. 방첩사 방첩 부대장이 6월부터 평양 무인기가 일어날 거라고 지난해 6월부터 이걸 알았고 이 보고서를 여인영한테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방첩사 수방사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요. 아,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이 이진우도. 직접 왔었고 드론 사령관, 수방 사령관 이진우, 방첩 사령관이 동기예요 다. 아, 그래요? 48기. 그리고 얘네들 비아폰 서버에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미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다음에 안보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숨어 있는 이 작전과 관련돼서 숨어 있는 인물들이 많다. 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작업을 알겠습니다. 거쳐야 됩니다. 이 특검이 이 부분을 이제 밝혀야 되고 우리 두 의원님들은 앞으로 외환 유치죄 그 통모 부분은 좀 빼주세요. 예. 예. 왜냐하면 위험성은 통모한 것보다 윤석열처럼 미치광이가 더 더 그래요. 위협하고 자극하는 게 더 위험해. 맞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예. 그 당시에 법 만들 때는 이렇게 미친 놈이 세상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통모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네. 그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형으로 가야 됩니다. 아, 사형.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몽골 아시죠? 몽골 정보사 블랙요원 어, 투명. 예, 그렇지. 예, 이제 그게 이제 통모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아, 그래. 우리 저- 잊고 있었네. 적어도 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 음모는 예비 음모.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몽골 그쪽이 예비 음모 했던 것은 좀 되게 맞아. 명백해 보여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마 예. 문상호가 직접 나서가지고 네. 막 데리고 왔죠. 맞습니다. 여러 절벽이 그거 잡혔는데. 잡혔거든요. 이 외환, 잡혔잖아요 거기. 네. 외환 유치는 예비 음모도 처벌됩니다. 뭐 사형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출연자가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 두 의원님들 바쁘시니까 먼저들 좀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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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새시대 이야기를 좀 기분 좋게 아, 나눠야 되는데 네. 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